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 6월 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마침내 주목을 끌었던 이화영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북한에 방북할 그 대가로 김성태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보내는 것을 보고를 했다. 자, 거기까지 나왔으면은 이재명은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화영 재판부는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보고를 했을 거라는 정도의 이 선고문을 읽었고, 대신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다. 이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에게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 부분도 판결문에서 암시를 했습니다. 자, 판결문에서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이것은 이화영이 검찰 진술에서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회유를 당했다. 이렇게 그 옥중 편지에서 부인을 했죠. 그 사이에 이 배우자 부인이 이 법정에서 소동을 피우고, 또 박찬대를 비롯해서 이재명의 밀사들이 그 부인을 만나서 회유를 하는, 그래서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번복을 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재판부는 일단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감한 말을 붙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재명의 이화영 피고인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화영에 대한 외국한 관리법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처음에 공소장에도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재명 공범인, 이 사건과 공범인 이재명 재판에서 다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단지 이재명 그 수사에서 다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재명 수사에서 이 참고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사안을 여기서 담았습니다. 물론 이 재판부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최초 진술을 인정을 해서 판결문에 그걸 담았으면은 더 깔끔한 증거 1호,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증거 1호가 되겠지만은 이 재판부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피고인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했는지, 대북 송금이 이재명 때문이다,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 이까지는 하고 이재명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그래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판결문에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취임함에 따라서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했다. 피고인이 이화영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취임함에 따라서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을 했는데, 거기서 남북 경제협력 정책 등을, 남북과 관련된 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임무를 했다. 자, 이 평화부지사로 새로 가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북한 관련 업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남북 경제 협력 정책 이 같은 것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자, 포괄적으로 다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 보고를 했던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사실상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판결문을 먼저 제가 소개를 드렸고, 워낙 민감하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보고 안 했는지, 보고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증거 1호가 된다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죠. 그 이유는 저번에 유창훈이 이 영장을 기각할 때 유창훈 영장판사가 이 부분에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적었죠. 그러면은 증거가 나오면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해야 되고 구속영장을 발부도 법원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 증거가 가장 확실한 것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최초 진술을 이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재명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을 해서 이화영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보고했다는 이야기나 사실상 다를 바 없습니다. 이재명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적시는 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하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전체 징역 9년 6월형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죠. 구형이 15년이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이제 사법방해, 계속 재판 끌고 뭐 소동을 피우고 이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징역 그 구형 15년에 비해서 아주 많은 겁니다. 징역 9년 6월,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자, 이것은 일종의 사법방해에 대한 괘씸죄, 계속 증거인멸, 그리고 재판 기피, 뭐 이런 계속 재판을 끌었기 때문에 1심이 1년 8개월이나 걸린 것이죠. 이것을 봐도 또 이재명이 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가 되고, 구속 기소가 되든 불기소 기소가 되든 기소가 되면은 이것도 이재명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사법방해, 재판 질질 끄고 이런 것도 적용이 되면 이재명은 이재명도 더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하영의 변호인이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하영의 유죄는 곧 이재명의 유죄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지금 영장 청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는 겁니다. 유죄를 1심에서 받았기 때문에. 수원지검 형사 11부인데 선고 공판,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9년 6개월. 이하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용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재판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이화영이죠. 방용철은 쌍방울 부회장입니다. 방용철 등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방북 비용. 이거 지금까지 이화영은 김성태가 돈 보낸 게 쌍방울 자기 사업 위해서 보낸 거지 이재명하고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재명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딱 적시를 했습니다.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아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 자,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은 적었죠. 이재명 방북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서 돈을 보냈다. 그런데 그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보고한 위치를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외국환 그 관련이니까 환치기 방법을 통한 외화의 중국 반출, 북한 측 대리인을 통한 북한 조선노동당 직업 부분, 이것은 조선노동당에 직업했거나 직업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로 선고를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버는 건 이재명 방북의 사례금이다. 이런 그 판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화영은 방용철 등과 공모해서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이것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을 동원해 미아 16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뭐 국외로 유출해서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물론 이 부분도 환치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무죄. 근데 어쨌든 그쪽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화영 쪽이 쌍방울 김성태의 사업용이다. 이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이재명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다. 이것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찰에서 이 날을 기다렸죠. 수원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것을 어떻게 지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이재명을 구속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특검을 발의를 했죠. 이재명을 수사한, 대북 송금을 수사한, 이화영과 이재명을 수사한 그 특검을 발의를 해서 그 수사 검사들을 수사하겠다. 이 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어려워지니까 오늘은 또 특검이 안 되면은 모든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탄핵하겠다. 수원지검의 검사장부터 수사검사들 전부 다 탄핵하겠다. 탄핵을 하면은 나중에 헌재 결정을 거쳐야 되지만 일단은 다수결로 검사 탄핵은 가반입니다. 가반으로 통과시켜버리면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러면 수원지검을 비롯해서 수원지검장을 비롯해서 모두 직무가 정지되는 사안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탄핵을 하고 특검을 하는 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는 법도 발의를 해야 되고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당장 할 수 없지만 검찰은 지금 바로 하면 되죠. 바로 영장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탄핵하고 특검하고 하기 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원석 검찰총장도 계속 영장 신청을 구속영장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 검찰 전체가 매도를 당할 정도 되면은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에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렇다면 직무 정지되기 전에 수원지검장을 비롯해서 수사검사들의 직무 정지되기 전에 신속히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